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이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뀌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전파하여 1% 행동심리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증적 연구 결과와 흥미로운 사례를 접목해 인간 심리와 관계의 원리를 파헤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 이민규의 생각의 각도, 발행은 끌리는 책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며 수많은 독자의 꿈을 찾아주고 행동을 변화시킨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가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꾸면 진정으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자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딸의 말을 들은 후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언제 다 해준단 말인가?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 펼쳐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뿐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누군가의 자식이며 배우자이고 부모가 될 사람들과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책을 읽어준 독자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동서고금의 우화와 실화에 저자의 상담 경험과 심리학 이론, 심리 실험이 잘 녹아있고 쉽게 공감하고 오래 여운이 남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는 모든 저서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전제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생각의 각도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지 않으면서도 열등감을 느낀다.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한 개만 갖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의 각도에 따라 실패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고 도전 정신을 칭찬하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사연이 있겠지 하면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해야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으로 여길 수도 있고 숨은 의미를 찾아내면서 놀이처럼 즐길 수도 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보다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했습니다. 저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하면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까? 이는 생각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1도만 바꿔보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뭐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완벽과 더욱더 멀어진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의 마비라고 한다. 아주 뛰어나지 못해도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과정을 즐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자. 완벽을 추구해야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매사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오래 버티지 못한다. 너무 다그치면서 자책하지 말자. 금방 지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한다. 완벽주의자는 손님을 초대할 때도 지나치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 그들은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한다. 논문을 쓸 때도 거의 모든 시간을 참고 자료를 찾는 데 쓰고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뒤지느라 녹초가 된다. 완벽을 추구하는 한 마음의 평안을 결코 얻을 수 없다. 레프 톨스토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끝까지 가려면 기준을 조금 낮추고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조금 모자라고 서툴러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마음에 드는 나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나도 받아들이며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인정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집난 구슬 한 개씩을 끼워 넣는다. 이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 영혼을 지닌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카펫 직조공들 역시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았다. 오직 10만이 완벽하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더 완벽한 행복과 더 완전한 삶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니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이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완전하다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도 않는다. 파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자기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거리두기는 자신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게 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준다. 자기 거리두기에는 공간적 거리두기와 시간적 거리두기가 있다. 공간적 거리두기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제3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가족 때문에 몹시 화가 날 때 잠시 자신이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라고 상상하고 그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파리가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어이, 별일 아닌데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면 좀 더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메들린 반 헤케.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무슨 일을 하던 지치지 않는 힘으로 오래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간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망중투한. 바쁜 중에도 한가함을 훔쳐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훔쳐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은 시간이 날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나무를 많이 베려면 톱날 갈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멜로디를 만들려면 음과 음 사이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없으면 소음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쉬지 않고 무리하면 건강을 잃게 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어쩔 수 없이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된다. 조금 가려면 쉬지 말고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발명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이 벽에 부딪힐 때면 해변이나 강가로 나가 낚싯줄을 들이운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낚시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덕분이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 쉬고 있었던 덕분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다. 조지 버나드 쇼.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벌목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전동 톱이 아닌 일반 톱만 사용할 수 있다. 마침내 순위가 결정됐다. 3등은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나무만 벤 사람이었다. 2등은 매 시간 50분은 나무를 베고 10분은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보충한 사람이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 1등을 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40분은 열심히 톱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은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무뎌진 톱날을 갈았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해내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정신력과 결심은 허세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건강은 우리가 함부로 다룬 우리 몸의 보복이다. 주기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라. 10분의 휴식, 5분의 산책과 1분의 스트레칭이 삶의 질을 바꾼다. 다른 것, 이거로 나쁜 것, 성별, 나이, 배경, 직업, 취향, 피부색, 생김새, 꿈, 철학, 생각.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른 것, 이거로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삭제해야 한다. 피어싱은 날라리나 하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유치한 드라마를 좋아할까? 갈등은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아들은 피어싱을 하겠다고 하고 엄마는 말린다.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남편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 아들과 엄마,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니다. 단지 세대 간 문화와 관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 뿐이다. 아내의 선택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남편과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뿐이다. 갈등은 차이를 나쁜 것이나 틀린 것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전 세계 인구 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모두 다르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그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돼지가 코끼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코가 기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비난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입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이해이고 사랑이다. 닐케가 말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한 차이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진다.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관계 회복의 비밀.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자.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용기 내서 표현하자.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먼저 연락하세요. 나라면 안 기다릴 거예요. 외로워도 먼저 손 내미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화 그린북에서 동생과 사이가 틀어진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셀리 박사에게 그의 운전기사 토니가 해주는 충고다.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진솔하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화해하고 싶어도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쑥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이다. 둘째, 먼저 다가가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무시나 거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 회복에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2번째, 3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폴 틸리히. 첫 인상보다 중요한 것. 사람의 크기는 시작이 아니라 끝.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사이가 틀어졌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법이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일이 잘 돌아갈 때,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알 수 있다.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과 행복한 사람은 일 처리의 마무리와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 앞으로 더는 만날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가 바로 또 다른 시작이다.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한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첫인상이 아니라 끝인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 첫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끝인상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잘 지내던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서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 시계가 둥근 이유는 끝이 곧 시작이기 때문이다. 라노슈 푸코. 나는 종종 김선호 시인이 소개한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법을 찾아본다. 어느 날 산사에 머물고 있는 김 시인에게 아주 꼼꼼하게 포장된 소포가 배달되었다. 그가 가위를 찾아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단다.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다. 김 시인은 가위로 자르면 편할 걸 별걸 다 나무라신다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결국 매듭을 풀었다. 그러자 스님은 천진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지? 잘라내기보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인연처럼. 생각도 길이 난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좋아지기는커녕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진다. 생각의 관성이다. 왠지 모르게 그냥 저절로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계속 떠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그동안 그 생각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국이 생긴다.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국을 따라가게 된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관성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이든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긍정의 씨앗도 있고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틱 나탄 스님. 숨어있는 좋은 의미.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속에 숨어있는 좋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모든 나쁜 상황은 좋은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그릇이 깨졌을 때,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사고나 해고를 당했을 때, 크고 작은 나쁜 일은 모두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일어난다. 그릇이 깨졌을 때,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사고나 해고를 당했을 때, 크고 작은 나쁜 일은 모두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일어난다. 위기에는 크고 작은 기회가 숨어 있고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는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준다. 그러므로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와 기회를 찾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포장을 뜯어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는 좋은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문제와 위기를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모두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실현을 당한 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지만 누군가는 시인이 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시도를 긍정적 재해석이라고 한다. 모든 상황은 그 안에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뭐든 보려고 해야 보이고 찾으려고 해야 찾게 된다. 나의 고통이 점점 커져갔을 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과 고통을 창조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마틴 루서 킹. 멈추고 생각하기.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보자. 이 일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노후에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다.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더 깊이 음미하고 싶다면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끔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혹은 문 앞에 서서 단 1분만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은 현관에 들어설 때 가족에게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인사를 해볼까? 그러면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내 기분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곤 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들 한다. 버트런드 러셀. 가던 길을 멈추고 가끔 말에서 내려야 하는 까닭.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씩 멈추고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왔던 쪽을 한참 되돌아본다. 그러다가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 말이 지쳐서도 아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너무 빨리 내달려 혹시 미처 뒤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기다려주기 위해서다. 걱정의 96%는 존재하는 모든 심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미리부터 걱정해두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걱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면 대비 효과를 통해 그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걱정도 팔자다. 안 해도 될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다는 말이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티베트 속담.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걱정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성철 스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전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꽂아 놓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조금 전의 내가 아니었다. 앙드레 지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목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